내가 가진 이런 의존적인 성향은 부족한 거고 뭔가 열등한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을 때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게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수록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한테 쉽게 기대고 의존적인 사람,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의존적인 사람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대방한테 막 의지하고 의존하고 매달리고 이제 이런 쪽 위주로 아이 같은 모습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의존성 성격 장애 진단 기준을 봐도 자기 혼자 결정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 의견 물어보고 이제 이런 쪽 위주로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깊은 속마음을 들어보거나 인간관계 패턴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고 간절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밀감이나 유대감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더 찾게, 호감을 가지게끔 할 것인가. 거기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특징일 수도 있는데 보통 관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업무적으로 만난 관계여도 내가 제안하는 거를 좀 거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거절받는 듯한 느낌이 약간만 있어도 굉장히 상처를 받는 나를 막 거부하고 밀어낸다기보다는 그런 게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 머리로는 다 알아도 내가 원하는 그런 친밀감과 유대감의 욕구가 굉장히 좌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특징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의존성이 있는 분들한테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방지하거나 또는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방식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은 내가 집착한다고 느끼게끔 그래서 오히려 비호감 쪽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이해가 너무 된다. 하지만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더 밀어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이 당사자는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의존성 있는 분들이 힘든 것도 이제 저는 경험을 하지만 의존성 있는 분들의 지인, 상대방의 얘기를 또 듣다 보면 그걸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친밀감의 욕구 때문에 계속 타인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이 가 있고 그래서 거절을 잘 못하고 인간관계도 매끄럽지 않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과 말 특별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흔히 초반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친해지고 싶으니까 또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으니까 상대방한테 철저히 맞추고 상대방이 좋아하게끔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동네 엄마들 모임이나 어떤 친구들 모임에서 장소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 거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이자. 나도 귀찮지만 상대방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제공하고 괜히 선물 같은 뭐 소소한 거 계속 이렇게 주고 그러면 초반에는 굉장히 호감을 사죠. 이제 사람이라는 게 참 무의식적인 영역이 많아서 뭐 상대방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호구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계속 그 사람 집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 소위 말해서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어 가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행동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호감을 얻고 싶어서인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걸 잘 보니까 호구가 잡힌 느낌, 무시하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하지만 호감은 또 계속 얻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아닌 척하고 그래서 계속 내주면서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불편하게 느끼다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점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갭이. 결국에는 이제 쌓였다가 팍 터지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터지는 게 이제 전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그런 행동과는 반대되는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조금 회피적으로 카톡이나 연락처를 차단하기도 하고 왜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이제 찾아다니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자기가 나중에 자책을 또 심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돌아서면 또 현타가 오고 네. 생각해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호구 잡힌 행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주로 듣는 현타는 나는 왜 이렇게 꼭 뭐를 퍼줘야지만 호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매력 없는 사람일까?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지내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안테나가 가요.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한다. 퍼주지 않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행동해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이유를 막 찾아가고 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나서 그런가? 부럽다. 상대적으로 역으로 난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또 자괴감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이 또 낮아지고 악순환의 고리가 굉장히 여러 개. 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인간관계에서 위축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또 맺더라도 나는 매력이 없으니까 덮어줘야 돼. 또 그렇게 돼. 네,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알면서 네.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막상 딱 현장에서는 퍼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친밀감을 갖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건데 그걸 줄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타고난 기질 성향, 자라면서 형성된 여러 가지는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줄이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악순환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그걸 줄이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일까 고쳐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 안 쓰려고 막 이제 힘을 주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눈은 여기 보고 있어도 안테나는 저쪽으로 항상 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는 친밀감, 유대감이 맞긴 하지만 상대방한테 얻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내가 만족감을 경험하는 그 느낌 자체는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호감을 표현해도 내 마음 자체가 위축되어 있고 상대방의 호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우선은 인정하고 나는 그런 걸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난 기질이 너무 많이 작용하니까. 아이들만 봐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엄마 배에서 태어난 아이도 어떤 아이는 그런 욕구가 되게 커서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네 항상 안테나가 가 있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별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내 마음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하고 다니고 이런 아이도 있고 기질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악순환되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걸 인정 못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인정하는 게 1번이다. 인정하려면 사실은 인정을 못하는 이유를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이런 의존적인 성향은 부족한 거고 뭔가 열등한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을 때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의존적인 분들 보면은 자기가 가진 이런 면을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람이 참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게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수록 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의존성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되게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인식하게끔 악순환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존성은 사람의 본능이다. 누구나 또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 본능적인 건데 잘하면서 점점 의존성의 영역을 좀 줄이고 독립성의 영역을 점점 이제 확장시켜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거고 그런 게 있는 건데 의존성과 상반된 이런 독립성의 영역 내가 자율성을 스스로 이제 누리는 이 영역이 개발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길러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 쪽에 있는 요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의존성은 사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맺는 거고 연인 관계도 맺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애정이 생기는 거고 너무너무 삶에서 중요한 건데 그거 자체를 문제시 삼기보다는 상반된 이런 독립의 욕구, 자유의 욕구가 나한테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런 걸 왜 이렇게 추구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탐구하고 이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 더 사랑의 감정도 잘 느끼고 그렇죠. 우정의 감정도 잘 느끼고 좋은 면도 되게 많은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랑받는 느낌이나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완벽해진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는데 그쵸. 네. 그쵸. 완벽해진 느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부분이 되게 간절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거와는 정반대에 있는 면을 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성장 환경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은 자율성이나 독립성 이런 영역을 성취하고 이런 경험 자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경험하거나 그래서 이런 걸 개발시킬 기회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그게 패턴이 되다 보면은 불편감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게 그쵸. 되고.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이 영역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밑에 있을 때는 별로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점점 이게 나한테는 없다는 거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대학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직업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연령이 점점 되어갈 때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런 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결정도 못하겠고 누가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머리로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냐면은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독립성을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당연히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하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조금이라도 하려고 할 때 그냥 뭐 안 해봐서 뭐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거부감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안.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해야지 또 상대방과 협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조언을 통해서 돼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나 혼자 결정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리스크가 크다. 자칫 잘못 선택하면 그건 완전 인생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고 불안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거를 우선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런 흐름 내가 이걸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탐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뭐 진로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진짜 내가 결정장애가 일어난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결정장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비어있는 느낌. 아예 비어있는 예, 느낌. 예. 누군가가 좀 와서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만 받으면 너무 편하고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일 땐 너무 불안하고 실제로 의존성 있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상담가한테도 되게 많이 의지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조언을 듣길 바라고 또 확인을 받길 바라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가의 역할은 확인받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욕구를 좀 좌절시켜줘야죠. 하지만 완전 밀어내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해요?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그 좌절되는 경험이 완전 밀어내거나 배척하는 경험으로만 경험돼요. 상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내 자리를 지킬 거고 당신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린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싶은 그 불안이 확 올라올 때는 내가 그거를 일부러 좌절시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이 안전한 느낌, 이 사람이 막 나를 배척하거나 떠나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또 나를 막 호구 잡지는 않는구나. 이런 탄탄한 안정감이 자꾸 경험되면은 결국에는 조금씩 불안이 내려가면서 독립성을 조금씩 추구하게 되죠. 그렇게 모두가 좀 바뀌어갈 때 좀 미션도 주고 혼자서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면은 점점점 이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존성 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다른 것보다. 왜냐면은 상담가 말 잘 듣거든요. 시키는 말 잘 따라하고 상담가를 많이 의지해서 시간 약속 되게 잘 지키고. 되게 역설적이네요. 역설적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혼자 좀 연습할 수 있는 독립성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것도 역시 뭘 하세요 이런 세부적인 걸 알려드리는 것보다 혼자서 결정을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불안도 물론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결정을 하고 싶어도 결정 바로 직전까지 가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게 발목을 잡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은 뭐 외부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부에서 갖는 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제일 많이 확신을 못 가지는 거가 뭐냐면 자기 감정이에요.
감정은 사실은 확신을 갖고 안 갖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냥 100% 내 입장에서는 타당하고 그 감정은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확신을 못 가졌던 경험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호감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니까 상대방의 감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눈치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만큼 나한테는 소홀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됐던 그 습관, 패턴을 바꿔서 나의 고유한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손쉽고도 중요한 작업은 감정일기. 근데 감정일기 보통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런 거를 또 말씀드리면 의존성 있는 분들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제목 쓰고 뭐 감정은 카테고리 어떻게 나누고 뭐 예를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고의 틀을 갖춘 체계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막 자유로운 거고 무의식적인 거고 본능적인 거고 충동적인 거라서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자기 안에 있어요. 계속 자기 마음에 집중하도록 막 갈겨 쓰세요. 그러면 또 거기서 멈칫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짐승 같은 감정이 있는데 이런 거 괜찮나? 이런 거 자칫 내가 막 쓰고 막 인식했다가는 진짜 이런 걸로 꽉 차버리고 그러다가 행동도 막 그렇게 해서 이상한 사람 될까봐 또 막 불안이 올라와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과는 사실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자유로웠을 때 오히려 행동은 더 절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 대로 그렇게 쉽게 인식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심지어 욕을 써도 된다. 정제된 언어로 써야 될 것 같은 또 부담을 이런 분들은 가지거든요. 지금 내가 가진 이 감정이 이 단어가 맞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뭐 사전적인 의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주로 쓰는 그런 단어나 용어나 뭐 문장 이런 거는 뉘앙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단어나 이런 표현 양식에 집착할 필요 없다. 그냥 자유롭게 막 써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만 알면 된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뭐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있으면 이게 모호하고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함으로써 조금 더 자기가 이런 감정을 의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보통 드리죠. 처음엔 잘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되게 뭔가 상쾌하고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 자유로움이라는 게 의존성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람의 고유함을 회복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너무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사회화라는 건 사실 행동 양식에 국한된 표현인 건데 내 마음속 자체를 막 사회화시켜요. 질투 느끼면 안 되고 미움 느끼면 안 되고 어떤 분노 느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돼 억압하다 보면은 과연 행동이 바람직해지냐 아니죠. 이렇게 안에서 쌓이다가 팡 터져서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집착이나 혹은 너무 이중적이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의존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섬세하고 이게 악순환만 안 되고 선순환만 잘 된다면 아주 큰 만족감을 이 관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재능을 살려서 취향을 살려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적용해서 또 선순환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자기의 고유한 성향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면 점점점 이게 선순환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